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릉 도심부터 신흥택지까지 빈점포가 속출하고 있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8%가 급증했습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상지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교육원 개강으로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원주 대표 특산물인 치악산 복숭아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냉해 피해로 어려움이 컸지만 올해는 냉해도 없어 기대가 높습니다. 부당한 얼차려 지시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로 영동 지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강릉 주요 상권마다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고 폐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구도심에서 3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승기 씨. 가게 매출은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지만 건물 임대료의 재료비,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손에 쥐는 수익은 채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 부진이 계속되자 김 씨는 가게가 끝난 뒤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가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장사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나가서 그렇다고 장사하면서 빚을 질 수는 없잖아요. 또.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지역 특성 때문에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소상공인들이 맞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릉 유천택지 중심가입니다. 이곳 대로변에도 상가 임대를 날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이 몰리는 강릉 월화거리와 초당동, 해변 관광지 등을 제외하면 강릉 지역 상권 대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영동 지역 고용지표를 보면 4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2%, 8% 증가했습니다. 영동 지역 서비스업 매출 지수도 4월 현재 예술 스포츠 여가업이 157.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7% 줄었고 숙박 음식점업도 전년 대비 4.6% 하락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된 가운데 해외여행 팬텀 수요 등으로 영동 지역 방문객 수 감소가 더해진 결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예술 스포츠 여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비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소비를 좀 향후 미래로 이연시킴에 따라 그 부분에 있어서 감소폭이 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시기 지원됐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벌써 상환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상인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 원리금이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원리금 상환이 도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불황이 악재가 겹치니까 채무 이행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를 못하고.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 통계를 보면 강릉 지역 폐업자 수는 2021년 3,285명에서 지난해 3,85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폐업자 중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 등 개인 사업자 비중은 무려 94%에 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반도체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교육원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는 공공형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데요. 반도체 인력 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들 인재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 유치도 시급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실습 장비를 직접 시연하며 강의를 펼칩니다. 공공형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반도체교육원이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등학생들은 물론 대학생과 일반인들까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책임지게 됩니다. 최근 반도체 수출액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도체 인력. 그 초심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술도 결국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이 한국 반도체 교육원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심을 다시 일깨우는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도 교육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삼성전자와 DB하이텍 등 국내 반도체 전문 회사들도 장비 기증에 나서며 반도체 인력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비는 반도체 연구용 현미경입니다. 공정의 최적화 그리고 반도체 구조 특성을 평가하는 장비인데 일반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이론 중심의 교육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장비를 접한 학생들도 반가운 모습입니다. 머리로만 상상했던 장비들이 도입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실습을 많이 해보면서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반도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반도체 교육원의 개강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교육원을 개강으로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테스트 베드, 여러 가지 실증 검증 센터들이 줄줄이 이제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 단지를 잘 이제 확보해서 전국적으로는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지만 인재 양성만으로는 반도체 중심 도시로의 모습을 갖출 수는 없는 상황. 원주시는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반도체 교육원에서 양성된 인력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원주가 전국 최고의 명실상부한 반도체 클러스터 도시, 그리고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크고 작은 반도체 기업들이 다 원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현재 상지대에 문을 열었지만 오는 2026년 6월부터는 학성동에 건축 중인 새 건물로 옮길 예정입니다. 학성동에 신축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은 국비 200억 원 등 426억 원을 투입해 공정장비 141대를 갖추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알고 계신가요? 길가에 붙은 현수막에 전화번호나 구매 방법도 없이 치악산 복숭아 당도 최고라는 글자만 적혀 있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자랑하는 건가 하는 뜻으로 이 사진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치악산 복숭아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당도는 어떤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소초면의 한 복숭아 농장입니다. 제철을 맞은 치악산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최근 잇따른 폭우와 긴 장마에도 적정한 크기와 당도를 유지하며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치악산 복숭아 조생종 가운데 하나인 단황도 품종입니다. 쫀득하고 말랑한 식감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주 대표 특산품인 치악산 복숭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뽀얀 속살을 자랑하는 백도와 이른바 딱딱이로 불리는 다른 품종들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꽃이 피어야 할 시기에 서리가 내려 시작도 전에 한 해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지만 올해는 다행히 냉해가 없어 농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치악산 복숭아가 그래도 전국에서 당도는 다른 데 지역보다 못 쫓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월등히 낫단 말이에요. 당도는. 과도 이제 중만생 정도는 봉지를 싸는 그 시기 때 보니까는 몇 년 전보다는 사이즈가 좀 큰 상태에서 봉지를 씌우고 있으니까. 중만생종은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을 겁니다. 아예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이상기후가 잦아 복숭아가 생산되는 8월 말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꿀벌과 같은 익충은 줄고 각종 나방 등 돌발 해충이 늘어나 방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치악산 복숭아 농가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브랜드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발효액비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농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이제 특징이라는 게 그 복숭아를 강하게 만든 내구성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한 16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숭아 농가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그 동종 농가들에게 그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실효라는 건 사실 뭐 그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꾸준히 해야지 원래 유기질 비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과수 재배 지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치악산 복숭아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농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부당한 얼차려 지시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방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개발 공모사업 중 투자선도지구의 횡성군이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삼척시가 각각 선정되면서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로 횡성읍 묵계리 일대에 사업비 3,522억 원이 투입돼 이모빌리티 산업 특화단지로 조성되는데요. 또 삼척시 가곡 온천마을에는 예산 47억 원을 투입해 허브 정원과 웰리스 센터가 조성됩니다. 지난 14일 낮 12시 30분쯤 고성군 주광면의 오호항 동쪽 약 6.2k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혼액된 상어는 길이가 약 1m, 무게 7.5km 크기로 청상아리로 확인됐습니다. 속초해경은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속초해경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상어 혼액 신고는 2건으로 해경은 지역 내 수중 레저업체와 서핑업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학기 늘봄학교 확대 추진에 대비해 오는 26일까지 늘봄학교 전담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늘봄학교 전담사는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를 배제하고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늘봄학교 계획과 행정 업무, 프로그램 운영 관리, 강사 선발 관리 등을 맡는데요. 도교육청은 109명을 신규 채용하고 479명은 기존 돌봄 전담사와 방과 후 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종사자를 전환해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15일 도교육청 희생순직 교직원상 앞에서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순직한 교사를 추모했는데요. 한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강원교사노조는 최근 불거진 도교육청 간부의 교사 비방 발언을 문제 삼아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상어가 출몰하는 가운데 삼척시가 피서객 보호를 위해 관내 해수욕장 9곳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규모가 큰 삼척과 맹방 해수욕장에만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올해는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해수욕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삼척시 관내 해수욕장 9곳은 지난 10일 일제히 개장해 오는 8월 18일까지 40일간 운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